집 마련 멘토 정지영 아이원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약 지도저자 정지영 아이매피입니다. 2030에 대해서 청약 전략을 완전히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20대 때 당첨된 사람이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20대도 당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없다면 당첨되기 어렵겠죠. 청약제도는 사실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럼 2030 세대는 좀 어떻게 접근해야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길까요? 우리가 청약의 가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기간, 부양가족인데 2030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이 없거나 한 명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무주택자 기간도 만 30세 이상부터 1년에 2점씩 증가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점을 계산할 때 부양가족 빼고 1년에 3점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 당첨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이 제도를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제도를 알면 좋을까요? 추첨제입니다. 추첨제는요, 가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뺑뺑이, 뽑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추첨제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시연 씨 아세요? 네, 그 배우. 이시연 씨 그 A 아파트 당첨된 그분 점수를 계산해 봐도 그분의 나이를 봐도 추첨제로 당첨이 됐습니다. 8호제곱미터 이상일 때 50% 가점제, 50% 추첨제죠. 조정 대상 지역도 추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제로 해가지고 계속 했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무순위라는 것도 있거든요. 순위가 없다. 청약 제도 중에서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안 하거나 부적격이 된 양을 모아서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됩니다. 2월부터는 청약홈에서 이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됐거든요. 무순위 청약의 가장 좋은 점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좋죠. 지금 당장 만들어서 2년이 지나야지 1순위 통장이 되는데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계속 추첨제니까 많이 떨어지겠죠. 많이 떨어지는데 적어도 10번 이상 떨어져야지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첨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오시는 분한테 어디에 청약을 하셨나요? 하고 물어봐요. 실상 청약을 거의 한두 번밖에 안 한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하게 된다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기회가 이번에 좀 많아졌다고 하는데 좀 어떤 청약 기회가 있을지. 청약제도가 제일 큰 혜택은 신혼부부인 것 같아요. 신혼부부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고요. 신고하고 나서 7년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입니다. 그 소득이 100% 정도였는데 이제는 160%까지 돼요. 대기업 맞벌이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랑 신혼희망타운에서 나오는 또 물량이랑 있잖아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요, 역대 정권을 이렇게 보면은 미는 제도가 있습니다. 처음 나온 거예요. 신혼희망타운이라고. 신혼희망타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수익을 쉐어한다. 수익이 양도 차익이 많이 나면 나라와 같이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죠. 희망타운은 매년 그 양이 있습니다.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곳을 체크하셔서 신혼희망타운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죠. 올해 처음으로 나왔던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이제 원래 공공 분양에만 있다가 뭐 민간 분양으로도 확대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진짜 될까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도 추첨제거든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약간 가점제처럼 자녀가 많은 순서대로 끊어집니다. 그렇지만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추첨제고요. 지금 공공 분양에서 같은 경우는 20% 배정을 받았는데요. 25%로 늘어났고 생애 최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어났을 때부터 집이 한 번도 없어야 돼. 분양권을 샀다 팔았다. 띵, 안 돼. 내가 결혼하기 전에 집을 샀다. 안 돼. 결혼하기 전에 집을 산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중요하죠. 그런데 대부분 신혼 특공하고 생애 최초 특공하고 동시에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어디 선택할 것 같아요? 뭐 자녀 수나 이런 가점에 따라서 좀. 맞아요. 역시 무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로 가는 게 낫고 자녀가 많다?
그러면 신혼 부부 특공을 음.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혼부부한테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이제 저처럼 미혼 무주택자들은 너무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나올 때 홍남기 장관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청년들을 위한 거는 아마 임대 제도일 것 같은데 그렇지만 청년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앞에 추첨제도 있고 싱글의 최고 점수를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점수 54점입니다. 만 30세부터 카운팅해서 만 45세까지 2019년 서울 최저 가점이 48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첨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죠. 가점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부양가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싱글에서는 부모님을 합가를 하는데 부모님은 집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 집이 없어서 합가를 하고 만 65세 이상 3년 동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경우에 노부모 부양특공이 돼요. 그래서 특공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전략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요? 체크 해가지고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뭔지 생각하면 청약? 멀게만 느껴졌는데 사실 나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 그 뭐 중소기업 특공도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특별공급의 대명제는 집이 없어야 됩니다. 네.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벤처청이라고 있거든요. 각 뭐 경기도, 서울 벤처청이 있어서 거기에다 문의를 해보시고 싱글 중에서도 중소기업 특공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눈높이를 낮춘다면 또 방법이 또 있겠죠. 부모님한테 청약저축 통장을 증여받을 수 있는 방법. 청약저축은 증여. 기간에 상관없이 증여가 가능하고요. 네. 청약예금과 부금은 2000년 5월달 이전에 가입한 통장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상속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청약저축, 그러니까 청약통장의 가치가 그 돈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된다. 근데 여기서 또 꿀팁은 청약저축을 지금 가입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깨는 게 아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물려준다. 사전청약 꿀팁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또 반대로 유의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정말 유의해야 돼요. 사전청약 됐다고 통장을 깨버리면 안 돼요. 그게 본청약까지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무주택자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내가 당첨됐다고 집을 사버리면 본청약 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청약시장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면 청약시장은 계속 경쟁률도 세고 높죠. 뭐 이렇게 가겠죠. 이번에 서초 자인의뢰 같은 경우에는 뭐 300대 1? 뭐 이렇게 됐거든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청약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 거고요. 그래요. 대학도 공부하다 보면 뭐 재수, 삼수, 우수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을 정해서 이때까지 청약을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좀 정해놓고 투트랙으로 좀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투트랙이라는 건 청약과 기존주택 매수를 할 수 있으면 뭐 서울 외곽 지역으로 또 보면은 아직은 가능성이 좀 있나요?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장만했을 때는 그냥 하나의 나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시세 상승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준비하란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꿀팁을 많이 챙겼어요. 네. 이거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